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척추 후만증, 이렇게 요추나 이렇게 척추의 흉추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 이게 후만증이라고 하죠. 이것이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그 다음에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약화돼서 이런 원인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런 후만증은, 척추 후만증은 이렇게 자세나 통증이나 피로, 이런 것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것의 원인으로는 나쁜 자세, 뭐 장시간 운전을 한다든지, 또 구부정하게 사물을 본다든지, 그리고 의자와 이렇게 딱 붙여서 어떤 척추 근육, 척추에 붙어 있는 근육에 이렇게 부담을 덜 줘야 할 텐데 부담을 주는 자세, 이런 것들이 생활에서 이렇게 원인으로 되어지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사고로 근육이 척추에, 허리에, 복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 그리고 밸런스를 잃으면, 뭐 한쪽 근육이라도 약해지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뒤로 굽을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뼈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자도 골다공증에 많이 걸리니까 그때 이렇게 허리가 굽는, 그리고 목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숙여지면서 보통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깨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해진 뼈가. 그만큼 바로 세우기가 힘든 거예요. 골다공증의 그 요인이 된다면. 그리고 또 선천적인 기형, 이런 거는 우리가 아기 때, 태아일 때, 그리고 태아에서 갓 태어났을 때 이렇게 선천적으로 기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혈액이 나빠지거나, 또 오랜 동안 축적된 어떤 자세의 축적, 근육 약화의 진행, 그 다음에 골다공증과 같은 요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의 디스크 주변과 그 인대가 약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척추 후만증의 증상은 이렇게 피로감, 이렇게 뭔가 균형이 안 맞으면 사람이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분 자세나 이렇게 흉추나 요추의 불편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긴다 하면 바로 퇴행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법도 하죠. 이렇게 불편감과 통증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치료되어지느냐, 하나는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수술적인 치료. 보존적인 치료라 하면 이렇게 자세가 안 좋은 걸 바로 이렇게 자세를 교정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체형 교정한다, 필라테스 한다, 아니면 우리가 지하본이나 마사지 샵에서 그 근육을 풀어서 이렇게 좀 편안케 해주는, 그리고 그 근육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밸런스를 유지하게 하는 자세 교정,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체형 교정, 이런 것들에 또 어떤 방법으로는 물리치료, 이거는 이렇게 근육을 밸런스를 맞게도 해주고 강화도 해줘서 어느 정도 유연성이 가질 때까지 향상시켜주는 물리치료도 있겠죠. 그리고 약물치료도 합니다. 약으로 통증, 진통제, 그리고 소염제, 그리고 이것도 염증이거든요. 통증이 있다면. 그리고 또 근육을 이완시키는 이완제 등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약으로 뭔가 조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렇게 급부상하는 보조기,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조기 판매에 이렇게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거기서 잘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런 보조기들이 척추를 지키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용으로 통증을 줄일 수도 있고 염증이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네. 수술적 치료.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보는데 이게 도저히 그 통증이 멈춰지거나 줄여지거나 구부정함이 멈춰지거나 더 이상 구부정해지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좀 이렇게 지양해야겠지만 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 통증이 나에게 너무나 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이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적인 치료는 맨 마지막에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유는 그 수술을 했으면 근육이 다, 인대가 다, 뼈가 어떤 변형이 바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다 커팅되어지고 잘라지고 찢겨진 게 붙은다는 건 어떤 보존적인 치료의 어떤 과정보다 세밀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가 어떤 힘듦이 아니라 수술 이후에 정말 파손된 그리고 찢겨진 그리고 훼손된 자기 신체의 부분을 정말 세밀하게 의사와 협력해서 최소한의 변형을 막는 근육의 힘을 얻을 때까지 뼈의 구조가 밸런스를 잃지 않을 정도의 흐름을 가질 때까지 너무나 수고로움이 다른 것 이상임을 인지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너무 악화가 돼. 그리고 이거는 이런 과정이 꼭 수행돼야지 나한테 이롭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치료로는 운동, 그 다음에 증상을 완화되기 위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듭니다.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플랭크나 뭐 블리치, 이렇게 복부 주변, 흉추 주변, 흉부 주변 근육들을 강화하는 자세들이 있죠. 그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우선 등 근육을 이렇게 강화를 하는 어떤 흐름에 lying, Y, raise라는 어떤 그런 거, rear delt fly 이런 거, 이런 운동 등을 통해서 등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으니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또 한번 해보는 거죠. 그 해보면 이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데 한 번 배워놓으면 잊어먹질 않는다는 거죠. 등 근육하고 계속 그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처럼, 자동차를 배울 때처럼 잘 안 까먹는 거예요. 이런 동작들이. 왜? 우리가 신체를 움직이는 걸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한번 해보는 그게 잊어먹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강화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칭에 대해서, 스트레칭이 강화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방어적인 의미에서. 하지만 그 스트레칭은 강화의 기본을 이렇게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스트레칭이. 그러면 사람이 까무러쳐서 힘이 없는 사람,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스트레칭을 반복하고 또 그 통증과 매치가 되는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게 강화일 수가 있어요. 밸런스가 맞춰지는 강화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은 강화와 달라. 이렇게 여기신다면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부터 말해보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또 귀담아 들어보시면 한 번 배운 걸로 꾸준히 할 수 있고 계속되어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트레칭은 척추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뭔가 아프고 통증이 나고 뻣뻣해지고 그럴 때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 옛날엔 이만큼 굽혀도 안 아팠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변형이 되면서 요만큼 굽혀도 부담스럽고 힘들어지죠. 이런 척추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엉덩이나 둔부나 하체의 스트레칭도 굉장한 도움을 줘요. 예를 들면 고양이 자세나 소자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퍼져 있는 개자세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등 우리가 이렇게 걸음마 배울 때 아버지 등마를 타서 이렇게 하듯이 아버지 등마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등을 솟구쳐서 이렇게 동산을 만들면 그게 고양이 자세고, 또 이렇게 아기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안장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그거 자세가 소나 개 자세의 모양을 갖췄다 해서 뭐 우리만 쓰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고양이와 소, 고양이와 뭐 개,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쓰고 있는 자세예요. 이런 자세들이 척추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좋게 하는, 이것을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나도 저 동영상처럼 이만큼 구부리고, 나도 저 동영상처럼 이만큼 내려서 다 할 수 있다. 하고 나서는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숙여보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한다면 그런 개 모양이나 고양이 모양이, 척추동물의 모양이 우리 인간도 척추동물인 것처럼 그 모양을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인 척추에 붙어있는 모든 근육들이 움직여서 이 척추의 원활한 가동 범위를 높여줄 거예요. 그리고 척추를 움직이는데 뻣뻣해졌던 게, 통증이 나던 게 이렇게 유연해지면서 통증도 사라지고 이렇게 뻣뻣함도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가 어떤 베이스가 되는, 어떤 출발점의 베이스가 되는 이렇게 스트레칭, 유연함의 베이스가 되는 스트레칭으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스트레칭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여기서 하나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왜 얘기를 하냐? 요거 하나로 되면 요거 하나만 얘기하겠는데 요거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더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어떤 자세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어깨를 후방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어깨를 후방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은 shoulder blade squeeze,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깨를 후방시켜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막 어깨를 후방시켜서 막 스트레칭 하면 좋겠다, 나는 좋다고 봐요. 하지만 그거보다 자세를 갖춘다면 맥시멈까지, 스트레칭의 맥시멈까지 다다랐다가 도착해 봤을 때, 이래서 어떤 누군가가 이 스트레칭을 하게 하는구나 하는 걸 맥시멈까지 이렇게 갔다가 오면, 맥시멈 여기까지 왔구나 이러면서 또 다른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편안함이라든지 통증의 절감이라든지, 예를 들면 거기가 순환이 되는, 제자리로 돌아감으로써 순환이 되는, 그리고
혈관이 안 들어가는 말초신경까지 피를 보내주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래서 힘을 얻는구나, 새로운 그런 걸 경험하면 그걸 자주 반복해서 이것을 방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서 고개 등을 펴고 편 상태에서 서서 어깨를 한번 낮춰보는 거예요. 어깨를 떨궈보는 거죠. 그리고 양팔을 옆으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어깨뼈를 서로 가까이 당기듯이, 당긴다는 건 뒤로 당기는 거예요. 후방으로 당기듯이 어깨를 뒤로 조여주는 거죠. 이 조이는 거 잘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방법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맥시멈. 내가 아주 통증이 심할 때는 조여지지도 않겠죠. 아프겠죠. 그리고 통증이 좀 절하되거나 뻣뻣함이 좀 절하되면 조금 더 등으로 조여질 수 있겠죠. 그 조여짐을 치료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늘려나가세요. 맥시멈까지 조여보는 거죠. 견갑골과 견갑골, 어깨를 조여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나 운전할 때나 최대한 이것을 반대로 했죠. 벌려서 운전하고 벌려서 사무 보고 구부리고 이랬었는데, 이거의 치료 스트레칭은 조이는 게 이렇게 견갑골을 벌려갖고 사물을 보고 운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견갑골을 조여서 등 쪽으로 후방으로 조여서 하는 게 치료예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죠. 그것을 그 단순함을 우리가 한 번 해봤다. 그럼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그게 치료임을 인지할 때 너무나 좋은 치료를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의 장점은 상체 자세를 개선해 버리는 거죠. 상체 자세가 이런 데서 개선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동 범위가 맥시멈까지 조여졌을 땐 편안한 상태로 있어도 이게 벌어지거나 구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일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세 교정이에요. 어깨나 상체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긴장이라는 건 통증을 말하고 뻣뻣함을 말하는 거예요. 효과적입니다.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견갑골을 후인시킨다. 견갑골을 뒤로 이렇게 조인다. 이런 근육을 강화하며 후만증으로부터 어깨를 둥글게 이렇게 말려지는 그런 말린 어깨 같은 걸 개선해 주는데 좋은 교정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왜 하느냐? 후만증이 있으면 흉추나 요추에 후만증이 있으면 이게 어깨 앞쪽으로 말리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후만증이 있으면 요추만, 흉추만 이게 되면 어깨가 우선 말리는 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일자허리 그 정도가 아니라 거북목, 라운드 숄더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아픈 거예요.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방 어깨 후방 스트레칭을 하라는 거죠. 나는 이 스트레칭이 그냥 스트레칭과 도움이 줄 겁니다가 아니라 이게 바로 치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 근육으로 말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스트레칭을 올바로 하게 되면 돌릴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한두 사람의 입이 아니라 어떤 학문으로 자리 잡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떤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치료법이라는 거죠. 치료법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스트레칭법이.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스트레칭이 있는데, 벽을 이용하는 거예요. 벽. 자기 어깨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거를 well and gels 이런 걸로 해서 외국에는 쓰지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벽을 이용해서 상체를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등을 대고, 그럼 벽에 등을 대는 거예요. 딱 대고 머리, 어깨, 엉덩이가 벽에 딱 대어지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well.
엔젤스 하고 딱 되는 거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려 90도 각도로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구부리고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누워서 하게 돼도 되고 벽에 기대서도 해도 되죠. 팔을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쫙 폈을 때처럼. 그래서 벽에 등을 기내서 이 팔이 벽으로 딱 붙게끔 이렇게 해서 이 동작을 10회에서 15회 이걸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3회만 하고 싶다. 나는 하라고 하고 싶어요. 나는 한 1회만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맥시멈까지 가보고 싶다. 나는 7회, 10회, 15회. 나는 이거 하니까 좋으니까 30회 할래. 난 해보라는 겁니다. 왜 1회도 해보고 3회도 해보라고 하냐면 1회도 3회도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이 안 해보는 게 문제지 하면 됩니다. 하면 나아지고 개선이 있어요. 그래서 1회씩 생각날 때마다 더 횟수를 늘려서 많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에 있는 구조나 척추의 구조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 잘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깨에 어떤 척추에 붙어 있는 것들을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깨를 열어줌으로써 후만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렇게 둥그러짐을 아주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스트레칭은 벽을 이용해서 몸을 정렬할 수 있어서 너무 자세를 갖추기가 좋은 거예요. 움직임도 개선되는데 좋은 거죠. 왜? 어떤 공간에서 하는 척추의 불안정이 아니라 벽에 붙어서 하니 척추의 안정감을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 방법이 또 꽤 괜찮은 방법이죠. Where angel, where angel. 이렇게 벽에 딱 그 후만증이나 척추 후만증, 흉추 후만증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깨를 열기 스트레칭, 오픈, 체스트, 오프너 스트레칭. 외국에서는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어깨 열어서 어깨 열기 스트레칭. 양팔을 뒤로 깍지 끼고 들어 올려서 앞가슴을 내민다. 깍지 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깍지 끼는 사람에 들어 올리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걸 냅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동영상처럼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줄 텐데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하기 편한 거예요. 그 공간에서 하면 아프거든요. 공간에서 이렇게 서서 하거나 어떤 앉아서 하거나 공간에서 하면 우리가 후만증을 겪는 우리는 아파요. 퇴행을 겪는 우리는 아파요. 자세를 나쁘게 해서 얻어진 것들이라 아파요. 하지만 이 방법을 누워서 하고 땅바닥에 이렇게 깔아서 하고 그러면 척추에 부담이 덜 되고 모양은 스트레칭이 되는 것을 수행할 수 있어서 힘을 붙이고 척추가 후만증이 돌아오고 말린 어깨가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공간에서 쉽게 깍지 낄 수 있고 그걸 들어 올릴 수 있다. 간단하네. 그것도 굉장히 좋고 해보라고 하고 있지만 이 정렬된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아까 벽에 기대서 정렬하듯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턱은 살짝 들어 올리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고 15초에서 30초간 유지하면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구부정한 자세로 인해서 압박된 가슴 근육을 풀어주고 또 이 가슴을 개방해서 상체를 개방해서 어깨와 흉곽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그러는데 좋은 후만증에 좋은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가슴이 다치고 어깨가 앞으로 굽는 경향이 있는데 후만증이란 게 이 스트레칭이 가슴과 어깨를 열어줌으로써 이렇게 불균형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이외에도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온열요법, 마사지요법,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면, 이런 스트레칭을 모르면 온열요법이 직방이죠. 마사지가 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계속 세팅해주고 계속 어디 가서 마사지 받고 하는 게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료가 너무나 높은 장벽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스트레칭을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알아봤으니 이런 장벽을 스스로 넘을 수 있는 힘을 키워내는 거죠. 그게 나이가 들므로써 얻어지든 자세의 불균형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얻어졌든 그것을 밀어내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로 들었지만 한번 동작으로 해보시면 그때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진통제하고 소염제 이용하는데 어떤 개선은 없지만 뻣뻣함이나 아픔이 없어져요. 그럼 해보는 것이죠. 진통제 먹고 또 주사 맞고 이렇게 막 해보는 것이에요. 근데 통증은 없어져요. 근데 구부정한 게 펴지질 않아요. 이게 어떤 진통과 소염, 약물, 주사의 한계가 펴지지는 않는데 그리고 아프진 않아. 뻣뻣함은 없어. 다 나았나 싶은 그런 흐름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개선은 없는 거죠. 방어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뇌에서 통증을, 뻣뻣함을 이렇게 없애뜨리는 약물 같은 거예요. 정신과 약이죠. 이게 어떤 척추약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뇌약이에요. 뇌약. 뇌에서 아픔을, 뇌에서 뻣뻣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들. 그러면 그 근육들을 어떤 이렇게 풀어준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떤 뇌에서 그걸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약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염증을 줄여서 뇌에서 모르는 거죠. 뻣뻣한데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뇌에서 모르는 거죠. 이렇게 뭔가 근육이 흐물흐물하니 경직되어 있지 않으니 내려가 보는 것이죠. 내려갈 수 있네 하고 뭔가 뻣뻣함이 잊어버리게 하는 뇌의 것들이죠. 근데 그 기능에 대해서 개선이나 자세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닐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빨리 해보는 게 더 많이 굽고 더 많이 진행된 그런 후만증이나 이런 걸 가만두지 마시고 뻣뻣함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면 빨리 조치를 취해보는 거예요. 빨리 스트레칭을 해보든지 아니면 빨리 마사지, 아니면 빨리 교정, 체형 교정, 뭔가 빨리 해서 자기가 빨리 무언가를 깨쳐서 살아가는데 계속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스트레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스트레칭 분야고, 이 스트레칭 분야 이상의 어떤 교정을 수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걸 알아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